이화영 독단이라더니 이 지사가 직접 방북 요청 시도 어떤 얘기인지 오늘 돌직구쇼에서 집중적으로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함께 보시죠. 대북 사업 지시 정황 검찰 공소장 중에 2018년 9월 티타임 상황이 자세히 나와 있다는 보도입니다. 문재인 정부 남북 정상회담 특별수행단 재외 발표 즈음이에요. 그러니까 박원순 고 서울시장 등등 최문순 전 강원지사가 함께 가는데 경기도지사만 쏙 빠졌다. 그때쯤이라는 거죠. 이재명 당시 지사가 실현 가능한 사업을 먼저 선정해 집중적으로 추진하라라고 지시했다. 평화협력국 등 대북사업 담당 부서들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라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했었다라는 내용이 검찰 공소장에 담겼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2019년 2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후 이재명 대표가 이화영 부지사에게 본인의 방북 추진을 직접 지시했다. 당시 김용 대변인, 정지상 정책실장 등등 적극 추진하라라며 수차례 이화영 부지사에게 요구했었다라는 겁니다. 이화영 독단이라더니 이재명 지사가 직접 방북을 지시했다라는 내용도 검찰 공소장에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검찰의 시각은 이렇습니다. 북한 관련된 사업을 실현 가능한 것부터 당장 추진하라. 그리고 정기적으로 도지사에게 보고하라. 라고 이재명 지사가 티타임에서 구체적인 지시가 내려갔고 정진상, 김용 등등 이재명 지사의 지시를 받고 이화영 부지사에게 직접 도지사의 방북을 추진하라. 라는 내용까지 지시했으니 이화영 부지사가 추진했던 이재명 지사의 방북 프로젝트를 이재명 지사가 모를 리 없다라는 내용이 검찰 공소장에 구체적으로 기재가 돼 있다라는 겁니다. 이 중에 압권은 검찰에 따르면 이겁니다. 함께 보시죠. 50쪽 분량의 공소장, 검찰 공소장 내용에 이 대표는 방북 동행을 바라던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북한이 요구한 방북 의전 비용을 대납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승인했다라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당시 직접 북한 인사와 통화를 시도하고 준비했었다라는 내용은 잠시 후에 또 추가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돌직구쇼로 돌아온 김근식 교수님, 네. 북한 전문가이시기도 한데 지금 보시면 검찰 공소장이 한 50쪽 정도 되는 거고 물론 뭐 비슷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한번 청구하기도 했었는데 그것과 또 다른 내용들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이재명 지사는 나는 모르는데 이화영이 알아서 한 거다. 쌍방울이랑은 뭐 내복 한 장 인연밖에 없다라고 했지만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계속 독촉하는 듯한 느낌으로 도지사의 방북이랄지 경기도의 대북 사업 등을 추진하라라는 내용들의 지시가 내려갔다라는 게 검찰 공소장 내용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게 여러 개가 있는데 네네. 뭐 대장동, 백현동 등등을 포함하더라도 지금 일관된 이분의 이른바 법꾸라지적인 대응 방식은 동일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모르는 일이다. 그러니까 자기까지 올라오는 선을 밑에서 자르는 것으로 이제 전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상, 김용이 알아서 한 것이다. 네네. 두 분이 최측근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실제로 구속이 됐고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쌍방울 대북성공도 마찬가지 대응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나는 몰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몰랐다는 걸 말고는 지금 검찰이 공소장에 제기하고 있는 거 그리고 최근에 이화영 부지사의 9년 6개월 유죄 판결 나온 그 재판장의 판결문 내용을 보더라도 모두 이재명 지사의 윗선을 향하고 있는데 일단 꼬리자르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이재명 대표의 이 법 상식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로서의 가장 제가 이런 말 했으면 좀 그렇습니다만 법꾸라지 같은 대응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게 왜 말이 안 되냐면 북한과의 사업이지 않습니까? 북한과의 사업은 모든 사업의 관례가 다 비용을 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네. 북한이 돈을 대게 되는 경우는 없어요. 우리가 비용을 대는데 그게 두 가지지 않습니까? 스마트팜 비용하고 방북 비용인데 스마트팜 비용은 그래도 대북 프로젝트 사업이기 때문에 경기도가 돈을 조성을 해서 공식적으로 줄 수가 있었어요. 이른바 경기도에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라는 게 다 있어서 자금이 다 예산이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미사일 사태, 핵실험 사태로 인해서 대북 제재가 너무 심각했기 때문에 북에다 돈을 줄 수가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경기도 의회에서 가지고 있는 경기도 예산으로 스마트팜 비용을 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김성태를 통한 우회적인 지급이 된 거고요. 방북 비용은 지금 나온 것처럼 이제 헬리콥터 타고 가고 뭐 벤츠 이동하고 이런 모든 비용을 우리가 실비용을 대야 되거든요. 이건 지금까지 대북 사업이 다 그랬습니다. 그 방북 비용도 될 수가 없는 거죠. 자기 돈 될 수도 없고 그건 또 그 방북 프로젝트가 아니기 때문에 경기도 의회 예산을 통해서 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뒷돈을 누가 대야 되는 거죠. 그 뒷돈을 대는 걸 또 김성태가 한 건데 그러면 스마트팜 비용하고 방북 비용에 관련된 돈을 경기도 예산으로 줄 수 없었던 당시 상황에서는 이재명 대표는 반드시 북에 가서 북한과 관련된 자기 이미지를 만들어야 될 대선 주자로서의 정치적 필요성이 굉장히 절박했기 때문에 가야 되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대준다는 것을 마다할 리가 없다. 이게 지금 두 번째요. 검찰 공소장 내용에 보면 네. 대북과 관련해서 실현 가능한 사업을 집중 추진하라, 그렇죠. 정기적으로 보고하라, 정진상, 김용 등이 이화영 부지사에게 도지사 방북을 추진하라라는 내용들이 당시에 어떤 이런 구체적인 이 지사의 지시를 본다면 김성태가 이화영과 함께 북한에 돈을 보냈다라는 그럼요. 혐의에 대해서 이 대표가 모를 리 없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자신의 사업이잖아요. 스마트팜 비용이 쌍방울 사업입니까? 그리고 자신이 방북하는 비용이 쌍방울이 가는 겁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신의 경기도 사업이고 자신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이 김성태가 했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는 것 외에는 설명이 안 되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이화영과 쌍방울이 그 이재명 대표의 공식적인 대북 사업에 끼워 팔기로 1+1으로 자기의 개인적인 사익을 추구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지금 뭐 본말이 전도돼서 지금 이재명 대표 측은 쌍방울이 자기의 주가를 뭐 올리고 자기의 기업의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자신 스스로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경기도가 스마트팜 사업을 하고 경기도지사, 당시 현직 지사가 북에 가는 것에 숟가락 얹어서 갈 때 부수적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이지 그걸 자기들이 먼저 하고 거기에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가 거기에 곁다리로 따라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든 정황이나 검찰의 그 공소장 그다음에 1심 이화영 지사의 판결문을 보면 이재명 지사가 몰랐을 리가 없는 사건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장동 사건이나 모든 그 유형의 대응과 똑같듯이 자신은 몰랐다로 일관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게 제일 큰 이재명 대표의 전 리스크가 지금 이제 현실로 임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무식 교수님 의견이었습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 공소장과 관련된 내용은 오늘 아마 저희 돌직구쇼부터 처음 보도해드리는 것 같은데 본격적으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이 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대북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와 관심이 매우 많았다라는 상황들을 기재하고 있습니다.